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강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정장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삔 사나요? 삔이 좀 사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완강의 고지까지 왔어요. 이번 강 마지막 강인데 무시하지 마세요. 수능에 맨날 나와요. 맨날. 이거 주제는 이거예요. 자연 사랑하자, 자연 보호하자, 생명 사랑해서 저와 같은 DNA이스트가 되세요. DNA를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자. 세균도 DNA 갖고 있어요. 세균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DNA이스트, 휴머니스트보다 더 뛰어난 DNA이스트. 오케이? 네, 되자. 알겠죠? 생명과학 사랑하자, 생물 사랑하자 이런 얘기고, 이번 강에서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이겁니다. 다양성,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 됐죠? 요건 잘못된 거예요. 생물 다양성. 자, 생물의 다양성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나와요.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생물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다양성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유전적 다양성 또는 유전자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요, 동일한 종들 내에서 다양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보세요. 다 달라. 같은 종들 모아놓고 보면은 조금씩 달라. 근데 참 신기한 게, 예를 들면은 닭들 같은 경우나 토끼들 같은 경우나 돼지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 가축들 있잖아요. 병아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오리, 그다음 말, 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여. 사슴도 그렇고 뭐 사슴들도 그렇고. 근데 그들은 아나 봐. 서로 다른 걸. 심지어는 암컷, 수컷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나는. 근데 그들은 아나 봐. 암컷, 수컷. 암수가 다르다는.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에요. 유전적 다양성.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상동 염색체상에 있는 대립 유전자 조성들 있죠? 대립 유전자 조성이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대립 유전자 조성이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란성 쌍둥이야. 복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또는 복제. 근데 그렇진 않죠.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이 크다.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그러면요, 환경이 변할 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멸종이 안 돼. 유전적 다양성이 상당히 커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 땐 환경이 이런 환경이 되든 저런 환경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분명히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 교재 170페이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종 내에서의 다양성이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요, 군집 내에서예요. 군집 내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체군 내에서가 되겠지.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하지만 군집은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자, 군집 내. 그래서 이제 뭐 또는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생물적 요소인 군집을 포함하니까. 됐죠? 군집 내에서, 그죠? 특정 생태계에서 얼마나 종이 다양하냐, 다양한 종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종이 다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먹이 사슬이 복잡해져요.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 상당히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이어지겠죠.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종 다양성이 큽니다. 오른쪽은 종 다양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종 다양성이 적은 지역에서는 뒤지가 뒤지면, 그렇죠? 뒤지가 뒤지면이 아니라 뒤지가 죽으면 수리부용이도 뒤지야
디디 어디 갔니? 수리부엉이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사라지면 얘가 사라지게 되는 아주 상당히 지금 썰렁하네.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요인을 다분히 갖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뒤지가 뒤지면이 아니라 뒤지가 죽으면 뒤지가 죽어도 생쥐를 먹거나 참새를 먹거나 오리를 먹거나 와 좋겠다. 다양하게 먹어서. 어때요? 종다양성이 크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서 하나 두 개가 사라지더라도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생태계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종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종다양성과 관련된 내용. 자, 근데 이 종다양성은 말입니다. 이 군집 내에서 또는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의 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종의 수하고요. 균일도, 균등도 이거 관련됐어요. 종수 좀 데리고 올게요. 종수 좀 오세요. 종수 어디 갔어요? 네, 종수. 종의 수가 많으면 종다양성이 크고요. 균등도가 균일하면 종다양성이 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5종, 이 집단도 5종이에요. 됐어요? 이 생태계 다 5종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A종 엄청나게 많아. 근데 B종, C종, D종은 별로 없어. A종이 대부분. 근데 여기 A종, B종, C종, D종, A, B, C, D, E종. 여기 자, 균일하게 비슷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A종만 쫙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C종이 2종을 먹는데 2종이 적어. 그러면 2종 먹기 힘들잖아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데. 하지만 여기는 균일하게 비슷한 비율로 C하고 E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더 생태계 평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즉 종다양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일단은 종수가 같은 경우는 누가 더 균일하게 분포를 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가 1000마리, 100마리씩 있는데 여긴 A가 90마리다. 나머지 10마리씩가 B, C, D, E로 합쳐서 10마리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균일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여기는 100마리 중에 20마리 어바웃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들은 균일하게 분포하니까 여기서는 종다양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균등도 또는 균일도가 클수록 종다양성이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종다양성에 영향 주는 건 종수하고 균일도, 얼마나 분포 비율 균일한가.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요. 생태계는요. 뭘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생태계는 군집에다가 플러스 무기 환경이잖아. 이 환경이 다양한 걸 얘기합니다. 이 환경이 다양해. 바다, 아니면 호수, 아니면 강물, 아니면 초원, 아니면 사막, 아니면 숲 이런 식으로 무기 환경,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생물 다양성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요거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아주 단골 메뉴. 그렇기 때문에 떡 부러지게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고 얘는 종다양성이고 얘는 생태계 다양성에 속해라는 걸 찾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의 이용이에요. 생물 자원의 이용. 자, 여러분들 직접적 이용하고 간접적 이용이 있습니다.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하고 간접적 이용. 요거 구분해 주세요. 옷.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멋지잖아. 또 이게 멋지면 또 이렇게 벗어줘야지. 빛. 자, 이 옷은 직접적 이용일까요? 간접적 이용일까요? 생물 자원에. 가만히 있어. 이게 폴리에스테르야, 나일론이야. 바로 직접적 이용입니다. 의.
그 다음에 먹는 거, 식. 그 다음에 주택, 나무로 짓지. 물론 시멘트나 콘크리트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의식주는 직접적 이용입니다. 여기 의식주. 생물자원의 직접적 이용이에요. 의는 뭐라고요? 생물에서 얻은 거, 목화 있잖아요. 마, 양, 누에, 실크. 그죠? 예, 생물자원. 예,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아니에요. 그런 거 생물자원의 직접적 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 쌀이나 밀, 옥수수 이런 거 먹는 거.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생물자원 먹지 무생물 먹지 않죠. 이런 거. 칠판 뜯어 먹지 않지. 그 다음에 주택 이거 만들 때 이거 시멘트는 콘크리트 말고요.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의식주는 직접 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데 의식주 직접적 이용입니다. 의식주 뭐라고요? 직접적 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품 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 하나 더입니다. 여기서 등 빼고 뭐 있어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 있어요. 스피린. 해열 진통 해열제. 예, 진통 소염제 또는 진통 해열제. 아스피린. 스피린. 아스피린 어디서?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 그러니까 생물자원 나무에서 얻은 거니까 생물자원의 직접적 이용이고, 주목이란 나무에서 얻은 거 텍솔이라는 것도 생물자원의 직접적인 이용이에요. 예?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건 뭐야?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거 페니실린 이건 세균 죽이는 약이야. 세균의 세포 벽을 파괴해서 죽이는 항생제. 이거 외워둬야 돼. 이 세 개는 아시겠어요? 절 보세요. 이쪽 보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생물자원의 직접적인 이용, 생물자원의 직접적 이용은 의식주 and 의약품에서 푸른 곰팡이로부터, 푸른 곰팡이 생물자원이니까 거기서부터 추출한 거 페니실린 항생제 and 주목이란 나무에서 추출한 거 주목 텍솔은 방추세 형성 같은 걸, 미세소관 형성을 방해한다, 작용을 방해하는 거, 세포 분열 억제, 즉 항암제. 그다음 버드나무 껍질 거기서 추출한 거 아스피린. 오케이. 진통 해열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생물이죠. 땔감, 나무, 종이도 생물에서 왔죠. 셀룰로스. 이게 생물자원. 직접적입니다. 천연 향료, 천연 다 생물로부터 왔으니까 고무나무에서 천연 생물자원 직접적 이용. 빠뜨거나 간접적 이용은 뭐냐? 간접적 이용. 이제 이거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이건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 묻는 거 나옵니다. 꼭 방풍림, 그죠? 예, 이런 거 환경 조절자 역할하는 거, 그죠? 오염물질 처리하는 습지와 해안 지역의 정화 기능. 이 풀들이 있으니까 풀들이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풀들이 그냥 알아서 정화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간접적 이용.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으류. 특정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이라고 그랬죠? 지표종. 맑은 공기, 이산화황이 적은 데서만 살 수 있는 거. 역시 특정 환경을 알 수 있으니까 간접적 이용입니다. 간접적 이용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관광자원. 갯벌 갔어, 갯벌. 야, 갯벌이다. 와, 여기 갯벌이야, 갯벌. 우와, 여기 갯벌이야. 자, 직접적 이용이야, 간접적 이용이야. 간접적 이용이에요. 관광자원. 갯벌에 가서 놀잖아. 근데 거기 갯벌에서 조개네. 조개 암냐. 조개 먹으면 직접적 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조개 해산물 먹는 건 직접적 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갯벌, 습지 이런 데서 생태 관광을 하고 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수목원 같은 데서 쉬기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관광자원으로서 간접적 이용이 됩니다.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 간단하게 정리한 게 바로 1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0페이지에 직접적 이용, 간접적 이용 정리한 거, 이거보다는 간단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다 땡그라미 치라 말이야. 별표 치라 말이야. 자, 요렇게. 야, 좋습니다. 아, 이쁘다. 네,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되겠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보존. 여러분들 지금 이번 강은 요지가 뭐죠? 요지.
자연보호라고 그랬죠. 자연을 사랑하자. 그죠? 대자연을 사랑하자. 대자연 속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 다양성을 이런 다양성이 있다. 유전적 다양성도 있고 개체 수가 줄어들면 어때요? 같은 동종들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유전적 다양성도 줄어들겠죠. 그죠? 동종들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종들이 많이 증가하면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환경이 상당히 다양해지면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해지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생물 다양성인데요. 이런 생물 다양성이 생물의 버라이어티한 성질이 감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right now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어요? 그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 터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강은. 아쉽지만 이번 강은 끝나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을 5가지를 꼽아봤어요. 1, 2, 3, 4, 5. 우리들의 교재 171페이지. 일단 이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가 파괴가 돼요. and 잘려요. 단편화. 서식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 파괴가 됐어. 여기다 막 뭘 쳐. 엄청나게 건물 짓고 막 그래.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그럼 생물 다양성은 감소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떻게 감소를 하느냐? 그걸 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식지가 파괴돼서 면적이 줄어드는데 보존되는 면적이 X축이고요. Y축은 살아남은 종의 비율이에요. 처음에 있던 종에서 살아남은 비율. 100%가 보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다 그러면 원래 그대로 종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보존되는 면적이 50%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원래 면적이었는데 100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괴됐어. 요만큼만 50%만 보존됐다. 50%만 보존됐다. 그러면 요만큼은 어떻게 된 거죠? 그쵸. 사라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있던 종에서 살아남은 비율이 90%가 살아남고요. 10%는 사라진 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무려 90%가 보존되는 면적에서 90%가 줄어들게 됐어. 90%가 줄어들게 됐어. 90%가 줄어들고 10%만 남게 되면 요만큼 남게 되면 야,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사실 이렇게 좁은 데서 아이고 좁아라! 어떻게 살아? 무려 90%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그쵸? 처음에 있는 종에 대해서 절반이 줄어들게 돼요. 절반만 남고 절반은 사라지게 돼요. 종입니다. 종. 개체 수보다는 종의 비율이에요. 절반의 종이 사라졌다? 와우. 이렇게 사라졌다 멸종. 와우, 멸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서 멸종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단편화가 또 어떤 일들을 또 야기시키느냐면요. 단편화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서식지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이제 다람쥐들이 살고 있어. 근데 다람쥐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겠죠. 사람들. 집 짓고 막 사람들이 사는 데야. 학교도 있고 막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야생, 숲이야. 그래서 여기 다람쥐들이 여기 살아. 좀 깊은 산 속에 살죠.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다람쥐들 와서 먹어요. 자, 이런 상태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썼는데가 중요해. 썼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돌아서 가기 싫어서 여기를 그냥 잘라버렸어. 절개를 해버렸네. 빵! 도로를 내버렸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지역으로 가려고 철도를 내버렸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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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빵! 고속도로, 아우토반, KTX, 빵! 성대야, 미안해. 성대 미안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끄러워, 얘네들 지나갈 때.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네들이 요로 들어가 살아. 요로 들어가 살아. 실제로 살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들어.
맞잖아요.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깊은 산이라 요 지역에서의 깊은 곳이란 사람들과 좀 소리 인간들과 멀리 떨어진 곳은 여기야 여기라고. 아 야생이요 그립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이 사실 요거 면적 낸 건 얼마 안 되거든. 요거 도로나 철도 낸 건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은 확 줄어들게 돼. 이게 서식지의 단편화가 됩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역시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식지 면적이 64헥타르. 64만큼의 면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빵빵 빵빵 했더니요. 서식지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가장자리 면적이 증가합니다. 가장자리 면적이 여기서 이렇게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2배가 돼요. 가장자리 면적이 증가하면서 내부 면적은 결국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한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식지 단편화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로를 절개해서 내지 말고 터널을 뚫어라. 여기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산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터널을 뚫어버리면 여기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면 통로 생태 통로를 이렇게 설치해. 자 생태 통로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해 얘들아. 네.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나는 남들이 가는 길 가기 싫어. 난 일로 갈 거야. 에이 빵끼야. 네, 로드킬. 자 남들이 너는 가는 길 가. 왜 너만 이상한 길 가서? 자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또 안 돼. 이게 로드킬 많잖아요, 여러분들. 야생 동물들. 도로 한복판에 그런 일들이 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 또 단편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서식지를 파괴를 줄여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생태 통로나 터널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서식지를 보호하는 뭐 그린벨트요. 서식지를 일단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단편화에 대해서는 생태 통로나 아니면 터널을 뚫자. 그다음에 이제 불법 포획 및 남획이 있어요. 잡지 말래는데 지금 종이 적어. 아니 굉장히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데 왜 잡냐고. 왜 잡아요 아저씨? 거기에 좋아. 참나. 불법 포획 및 남획이 바로 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해요. 뭐예요? 못 잡게 해야죠.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금지, 규약 뭐 그런 것들 정하기도 하고요. 법으로도 막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외래 생물인데요. 외래종 유입이에요. 외래종 유입. 한때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녀석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황소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 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전역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생겼나요? 감독님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자, 저희 나라가 어디예요? 제 나라가 코리아. 네. 자, 우리나라에 전역에 황소개구리 있었어요. 왜냐? 옛날에 잘 그려졌는데. 그 처음에 이제 1970년대인가요? 예. 소고기, 돼지고기 쩍을 때 좀 우리나라 어렵게 살 때 양서류인 개구리를 좀 식용개구리예요, 식용개구리. 단백질 보충용으로 이제 들여왔는데 나라가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소개구리 키우다가 황소개구리 안 먹으니까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야. 얘가 좀 커요. 다리 잡아서 늘리면 한 50cm 정도 돼. 올챙이는 엄지손가락만 하고 성인의 엄지손가락만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황소개구리가 버림을 받았어. 버림받은 황소개구리의 그 심정을 압니까? 분노가 일기 시작해. 복수다! 그러면서 이제 황소개구리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비슷하나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감독님? 에이, 모르겠다. 에이, 콧구멍에 입에서 그냥 퇴! 뱉었어. 똥! 짜짜! 주십니다. 자, 제주도. 제주도하고 이거 울릉도 독도만 있으면 우리나라예요. 예. 그죠? 예. 조금 더 길게. 예. 어쨌든 자, 머리, 헤어스타일, 귀. 좋아. 콧구멍, 코털. 그러니까 이제 이 황소개구리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애들 야! 전부 다 집합! 접수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강과 하천 이런 이 일대를 다 점거해서 그냥 점령하기 시작한 거야. 점령해가지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딱 가면 왜 황소개구리야? 예, 황소개구리가 뱀까지 잡아먹어. 와우, 서프라이즈.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보다 상위 영향 단계인 뱀까지 잡아먹는다는 건 위계 질서도 없고 한마디로 이 녀석은 어쨌든 분노가 극에 달한 거야. 황소개구리. 그래서 너무나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단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것저것 닥친 대로 먹고 하니까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잖아요.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면 결국은 다양성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1998년 정도인가요? 과천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황소개구리 시식회도 열고 황소개구리 잡아오면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 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쥐꼬리 가져가면 상 줬나? 하여간 쥐잡기 운동이 있었는데 여하튼 강소개구리 잡겠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강조합니다만 그때 딱 한마디만 언론에 딱 한마디만 흘렸어도 황소개구리 하고 나서 느낌표 친 다음에 거기에 좋다. 알고 보니 거기에 좋더라. 이런 거 딱 한마디 나오면 그냥 난리 나죠. 와, 시단다 잡아라! 우리나라 이제 황소개구리 알고 보니 거기에 좋더라. 야, 거기는 이건 빈칸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황소개구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go to sky 하려고 할 거로만 생각했던 황소개구리도 결국은 대자연 속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S자형으로 생장곡선이 그려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이론적인 생장곡선을 따라가지 않고 S자형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얘도 환경저항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얘네들한테 환경저항이 뭡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사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다니는 걸 귀찮아해요. 게을러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살아. 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서 교배를 해. 그 지역에서 결혼해서 합체 도킹 하니까 근친 교배가 일어나니까 기형종, 열성주연자에 의한 결국은 개구리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것뿐만이에요? 천만에. 좁잖아. 공간이 부족하고 먹이가 부족하고 노폐물이 증가하고 전염병 증가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새들, 가물치나 메기나 이런 녀석들이 얘네들 올챙이를 먹기 시작했어. 드디어 포식자가 생긴 거야. 와우, 토종의 반란.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환경 저항에 의해서 얘네들도 결국은 지금은 조용히 입 닥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요. 황소개구리 잘 지내고 있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토착화됐다 해가지고 요새는 여기에 이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죠. 더 많이 포함되는 게 뭐야 지금? 뉴트리아? 모르겠어.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큰 쥐같이 생긴 거 있죠? 뉴트리아. 이게 또 외래 생물로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데 베스 블루길 같은 경우는 물속에 살아가지고 정말 우리 토종 물고기 너무너무 많이 먹은 나쁜 놈들. 자, 베스 블루길,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바로 외래 생물의 도입이 됩니다. 또 이제 붉은기 거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환경 오염,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환경 오염에 의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그런 기후 변화를 좀
덜하게 할 수 있겠죠. 환경오염도 배출 규제하면서 좀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죠? 좀 CO2 적게 내보내고, 그죠? 환경오염 물질들 적게 내보내야지. 우리가 사는 대자연 속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 안 하면 그의 일원인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죠. 7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탄포불 보겠습니다. 탄포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죠. 지속 가능한 발전. 현 세대가 있고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대인데요. 여러분들 넥스트 세대 있죠. 여러분들만 만족해야 되나요? 다음 세대도 만족해야 되나요? 그렇죠. 둘 다 만족해야 돼. 여러분들도 나무들 가지고 종이 열심히 만들고 종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종이가 없으면 안 돼요. 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들도 종이를 쓰면서 만족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먹는 맛있는 것들 있죠. 뭐 생선 같은 경우도 뭐 고등어 여러분들도 만족시키고 다음 세대도 고등어 먹으면서 만족시켜야 돼요. 이겁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발전. 이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다음에 녹색 기술, 녹색 성장이란 녹색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칠판이 녹색입니다. 뭔 소리야? 자, 녹색 성장, 녹색 기술은요. 일단 저탄소예요, 저탄소. 탄소가 적게 나와가지고 적게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 탄소 적게 나오면 화석연료 같은 거 적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용하지 말고 대체연료 개발해야죠. 화석연료 같은 거 말고 탄소 안 나오는 거 대체연료 개발해서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 적게 나오게 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좀 많이 야기하지 않고 환경의 변화를 좀 더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 기술을 통한 녹색 성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생물체 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환경 아닙니까? 환경? surroundings. 그죠? 저를 둘러싸고 있는 circumstances. 자, 이 환경이 제대로 올바른 환경, 정상적인 환경, 이런 좋은 환경이 돼야지 여러분들도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의 내용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172페이지 PC이고요.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의미 중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 땡그림 치세요.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 뭐가 빠졌죠? 생태계 다양성이 빠졌죠. 자, A와 B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중 하나다. 이거는 같은 종들인데 생김새가 달라. 조금씩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야. A는 유전적 다양성 써주시고요. B는 하나의 군집 또는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와우 버섯. 야, 이거 버섯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야한 야채라고도 하죠. 버섯. 좋습니다. 아유, 창피해. 버섯. 좋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근데? 요거는 달팽이니? 너 뭐니? 너 느려. 말하는 것도 너무 느려. 안 되겠다. 달팽이, 민달팽이. 오케이. 요것은 꽃이야? 버섯. 이것도 버섯. 어우, 창피해. 자, 이거 식물들. 요거는 마우스야, 렛이야? 렛? or 마우스? 오케이. 개구리 프락. 오케이. 다양하네요. 이건 종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기억. 유전적 다양성으로 동물종에서만 나타난다? 뭔 소리입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균이든 이게 생물이에요. 다시요.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 거야. 따라서 생물은 바로 동물, 식물, 세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장균을 여기다 한번 딱 묻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 여기 대장균만 확대해 주세요.
안 되죠. 확대가. 대장균을 확대했을 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대장균이 전부 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겠냐 이거죠. 같은 대장균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종의 대장균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썼는데도 살아남는 놈이 있고 안 살아남는 놈이 있잖아. 유전적 다양성이 만약에 굉장히 적었다. 그 대장균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적었어. 그럼 항생제 딱 처리했을 때 다 죽었지. 근데 항생제 처리했는데도 살아남는 놈이 있어? 내성이 있는 놈이 있어?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단 얘기야.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단 얘기야. 아시겠어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었단 얘기야. 그 녀석은. 슈퍼박테리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인. 그렇죠. 정의입니다. 정의. 디귿. 같은 종의 달팽이에서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같은 종 땡그라미 주시면 돼요. 같은 종.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꾸 뒤지가 나와. 뒤지. 자꾸 그러면 뒤진다. 그런 게 뒤지다. 뒤진다. 뒤지다야. 뒤지다. 남한테 뒤지다. 뒤지. 발음 잘하셔야 돼요. 뒤지다. 뒤지다. 이거 맞나요, 감독님? 뒤로 이제 처지다니까. 네. 좋습니다. 뒤지다. 자, 식물의 종다양성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면적이 같은 밑줄 쫙 치세요. 자, 면적이 같은 밑줄 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별표 땡냐.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려서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지역, 기억과 니은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종 A부터 F예요. 그럼 가만 있어봐. 기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이야. 6종. 하나, 둘, 셋, 4종이야. 그러면 종다양성이 당연히 기억이 더 크죠. 거기다가 거의 분포 비율이 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분포 비율이 고르게. 하지만 니은은 얘가 집중적으로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 그럼 이건 일정한 분포 비율이 아니야. 균등도에서도 기억이 앞섭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종다양성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B의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 밀도 땡그라미. 개체군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 수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따져주면 돼. 요것만 따져주면 돼요. 기억에서 비개체군의 밀도는, 자, 비개체군의 밀도는 29. 면적분의 29. 그 다음에 얘는 3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죠. 요거죠. 요거. 네, 기억에서의 비개체군의 밀도는, 그다음에 니은에서 이개체군의 밀도. 됐죠? 네, 30과 30. 기억에서는 비개체군의 밀도는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해요, 그냥. 1분의 30. 그다음에 역시 이개체군, 니은에서 이개체군 역시 면적 1이고 개체수는 30. 이렇게 되니까 똑같죠? 네, 맞습니다. 마트 그러나 만약에 if 가정법이야 개체군의 상대 밀도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상대 밀도라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개체수 분의 그 개체수 곱하기 100이 돼야 돼. 알겠어요? 전체 개체수 분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산수 능력을 발휘해서 얘 플러스 얘 이꼬르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30 써줘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 더한 다음에 분의 30 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상대 밀도야. 개체군의 상대 밀도. 요거 니들한테 낼 테니까
해보시길 바라고요. 디귿 뒤지의 대립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은 생물 다양성 중 뒤지 이게 뒤지 같은 종이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같은 종들 사이에서 같은 종들인데 유전자가 다양한 건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대표 문제를 보시면은요. 역시 쉽습니다.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냐? 그쵸.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건 같은 종에서 요거하고 관련된 거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은 동물종과 식물종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세균과 같은 분해자. 세균들도 생물입니다. 빼면 안 돼요. 걔네들 슬퍼해요. 세균도 생물이야. 생물은 동식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세균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종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는 거니까. 디귿 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는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한 생태계 땡그라미 주세요.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종들이 다양하냐. 이건 종 다양성입니다. 아시겠죠? 종 다양성. 그 다음에 라스트 2번 173페이지 2번 되겠습니다. 서식지와 분할할 때 나타나는 생물종 A부터 E의 분포를 표는 분할전과 A부터 E의 총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종 분할 전과 분할 후. 분할 전에는 총 개체수가 얼마입니까? 자, 얼마죠? 400, 500, 600, 600이죠? 80. 됐죠? 그 다음에 200, 얼마야 합이? 300, 500, 540. 540. 이거 얼마 줄어들었어요? 이거 얼마 줄어들었냐면은 140이 줄어들었네요. 140 줄어들었어요. 그죠? 어디서 140이 줄어들었지? 여기서 20 줄어들고 B종이 20 줄어들고 그 다음에 C종이 40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40 줄어들고 D종, E종도 아예 없어졌네. 멸종해버리네. 40 줄어들었으니까 140 합이 140 줄어들게 됐네요. 합이 140 줄어들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종수라고 그랬어요. 생물 종의 수. 종의 수는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5종이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 둘, 셋, 4종이 됐으니까 당연히 종수가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면적분의 내부 면적. 가장자리 면적분의 내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분할이 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니까 가장자리 면적은 증가되고 내부 면적 있죠? 내부 면적. 파란 부분 내부 면적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전체 값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보다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 자, 내부는요. D2야. D2. 그러니까 D2니까 이만큼 있었어. 됐어요? 그러면은 D가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120에서 40이 됐으니까 80이 줄어들게 됐죠. 80. 그러니까 내부는 얼마 줄어들었다고요? 내부는 80이 줄어들었어요. 됐죠? 내부는 D2가 있었는데 D만 남았으니까 D2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만 남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거 140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60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0. 그죠? 아니 직접 해볼까요? 네. ABC죠? ABC. ABC가 이렇게 됐어. ABC가. 맞죠? 가장자리에서. 그럼 여기 20 줄어들고 여기서 40 줄어들었으니까 합이 60 줄어들게 됐죠. 그죠? 이쪽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분석, 자료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내용 다 하고 마지막 그림 노트입니다. 마지막 기용요파의 그림 노트가 되겠네요. 여기 마지막 거 있죠. From 기용요파. 갓기용님께서 직접 사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수능 개념을 완강한 우리의 brother and sister 제자, 형제 자매 제자 모두 수능 대박 화팅. 니들 전부 다 1등급 만점 화팅이야, 화팅. 됐어? 이 수능은 바로 2017 수능. 대박.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사인을 드렸으니까 저희 사인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배운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테 이제 현장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좀 인상이 깊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 깊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데도 남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또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점점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보람을 얻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저로 인해서 생명과학에 흥미를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적도 오르고요.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원하는 대학 갔을 때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공부죠. 학습이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일을 힘들겠지만 조금은 좀 억지적이지만 좋아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좋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는 해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으로서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일을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디선가 이제 윌리엄 아서 월드 그분이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선생님은 지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죠? 그냥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은 지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선생님은 지식을 몸으로 보여줘요.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생님은 영감을 전해준다. 이런 말을 저는 너무나 감동 깊게 팍 와 닿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즉 생명과학 공부 있죠? 지금 하는 거를 좋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영감을 제가 전해주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위대한 선생이 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마치면서. 아시겠죠?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뛰어난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발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생각들, 착상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해서 계속 공부를 유도하게 하는 그런 인스피레이션, 영감. 아시겠습니까? 영감을 또 보니까 브레인스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즐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까지 완강해 주시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수능 대박. 화이팅!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